정년의 문턱을 넘어선 국어교사 박서윤에게 시간은 때로 강물처럼 평화롭게, 때로는 고인 물처럼 적막하게 흘렀다. 남편과 사별한 지 꼭 10년. 애지중지 키워 출가시킨 자녀들은 제각기 삶에 바빠 가끔 걸려오는 안부 전화가 소통의 전부였다. 경기도 파주시 오래된 아파트 단지 내 그녀의 집은 정갈했지만 온기보다는 정교함이 더 깊게 배어 있었다. 베란다 한편에 놓인 동양란 몇 분과 거실 책장을 가득 메운 낡은 문학 전집만이 말없는 벗이었다. 젊은 시절 무뚝뚝했던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서 채우지 못했던 살가운 교감, 낭만적인 대화에 대한 아쉬움이 황혼역의 외로움과 뒤섞여 문득문득 그녀의 마음을 핥히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저녁 뉴스를 기다리며 무심히 채널을 돌리다 보게 된 건강 프로그램 사이의 광고 하나가 그녀의 시선을 붙들었다. 은빛 로맨스, 당신의 빛나는 황혼을 위한 특별한 만남. 중년들을 위한 데이팅 앱 광고였다. 이 나이의 주책이지. 처음엔 실없는 생각이라 치부했지만 혹시 좋은 말벗이라도 만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작은 불씨가 꺼지지 않고 마음 한구석에서 타올랐다. 며칠 밤을 뒤척인 끝에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에 은빛 로맨스 앱을 설치했다. 프로필 사진은 몇 년 전 딸 지연이 찍어준 화사한 봄날 공원에서 찍은 것으로 골랐다. 좋아하는 시 한 구절,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를 적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따뜻한 인연을 기다립니다라는 소박한 바람을 덧붙였다. 심장이 평소보다 조금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그녀는 미지의 세계로 첫 발을 내디뎠다. 며칠 뒤 푸른솔 강민준이라는 닉네임의 남성으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다. 박서윤 선생님, 프로필에 적어두신 윤동주 시인의 시, 저도 학창시절 참 좋아했던 시입니다. 선생님처럼 감성이 풍부하신 분과 대화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정중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따스함이 느껴지는 문장이었다. 그의 프로필 사진은 고급스러운 회색 정장 차림에 온화한 미소를 띤 신뢰감 가는 인상의 중년 남성이었다. 자신을 호주 시드니에서 건설 및 무역업을 하는 50대 후반의 교포 사업가로 소개한 그는 아내와는 오래전 사별했고 자녀들은 모두 성장하여 외국 명문대에 다니며 곧 독립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윤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지적인 대화와 세련된 배너에 금세 호감을 느꼈다. 그날부터 매일 밤 그녀는 설레는 마음으로 강민준의 메시지를 기다렸고 그의 답장이 오면 마치 사춘기 소녀처럼 가슴이 두근거렸다. 강민준과의 대화는 빠르게 깊어졌다. 그는 서윤이 평생을 바쳐온 교사로서의 삶을 종한다며 그녀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듯했고 자신의 성공 스토리와 함께 아내와 사별한 아픔, 자식들을 홀로 키워낸 외로움을 은근히 내비치며 동질감을 형성했다. 매일 아침이면 굿모닝 서윤 씨, 오늘 시드니 하늘은 당신 마음처럼 참 맑습니다. 라는 다정한 메시지가 도착했고 저녁이면 감미로운 중저음의 목소리로 국제전화를 걸어와 서윤 씨 목소리를 들으면 타양살이의 고단함이 눈 녹듯 사라집니다. 라며 그녀의 감성을 부드럽게 파고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마법처럼 서윤의 메마른 감성에 단비를 뿌려주었다. 서윤은 강민준에게 빠르게 정서적으로 의존하게 되었고 그와의 관계는 잿빛 같던 일상에 찾아온 유일한 빛이자 삶의 의미가 되어갔다. 이 비밀스러운 관계는 하나뿐인 딸 지연에게도 차마 털어놓지 못했다. 지연은 결혼하여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으로 늘 바빴고 어머니의 이런 주책을 이해하지 못할 것 같다. 한 달쯤 지났을까 어느 날 밤 강민준은 평소보다 훨씬 침통하고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서윤 씨, 정말 미안합니다. 이런 부탁을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시드니에서 진행 중이던 대형 프로젝트에 갑작스러운 법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파트너의 배신으로 소송에 휘말렸어요. 당장 변호사 선임비와 초기 대응 자금으로 급하게 500만 원이 필요한데 제가 지금 해외라 자금 이동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모든 것을 정리하고 바로 한국으로 들어가 서윤 씨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발 저를, 우리의 미래를 믿고 도와주십시오. 서윤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평생 남에게 돈 문제로 아쉬운 소리 한번 해본 적 없는 자신의 원칙과 그를 향한 깊어진 믿음 사이에서 밤새도록 갈등했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절박함, 그리고 우리의 미래라는 달콤한 약속이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이 어려움만 함께 넘기면 꿈에 그리던 황혼의 동반자를 얻을 수 있다. 결국 그녀는 다음 날 아침 망설임 끝에 비상금으로 차곡차곡 모아두었던 적금을 해지하여 그가 알려준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했다. 돈을 보낸 후 밀려오는 불안감과 알 수 없는 죄책감에 휩싸였지만 곧이어 걸려온 강민준의 전화 한 통에 모든 걱정은 눈 녹듯 사라졌다. 그는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정말 감사합니다, 서윤 씨. 당신은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평생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 곧 당신 곁으로 갈 수 있게 되었어요." 라며 평소보다 더욱 극진하게 그녀를 대했다. 서윤은 오히려 그와의 관계가 이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해졌다고 믿게 되었다. 첫 번째 송금 이후 강민준의 돈 요구는 더욱 대담하고 집요해졌다. 추가 소송 비용이 발생했다. 압류된 사업 자금을 해결해야 한다.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응급수술을 받았다. 그는 가짜 병원 진단서와 수술 장면처럼 보이는 사진까지 보내왔다. 한국 귀국 준비를 위한 마지막 정리 자금이 필요하다 등 명목은 끝없이 이어졌고 요구 액수는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 단위로 점점 커졌다. 서윤의 통장 잔고는 빠르게 줄어들어갔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의심이 고개를 들 때마다 강민주는 "나를 믿지 못하시는군요. 우리가 함께 꿈꿨던 아름다운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고비만 넘기면 당신 발 아래 세상 모든 것을 가져다 줄 수 있는데 정녕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라는 감정적인 협박과 달콤한 회유를 번갈아 사용하며 그녀의 판단력을 흐렸다. 이미 투자한 돈과 감정이 아까워서라도, 그리고 그가 약속한 함께할 미래에 대한 신락 같은 희망을 놓지 못하고 그녀는 퇴직금 일부와 남편이 남긴 약간의 유산까지 그의 요구에 응하며 경제적으로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져 갔다. 밤에는 그의 연락을 기다리느라 잠 못 이루고 낮에는 돈 걱정과 불안감에 초췌해져 갔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낯설기만 했다. 평생 학생들에게 정직과 현명을 가르쳤던 자신이 어쩌다 이런 어리석은 수렁에 빠졌는지 자문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다. 그저 이 사람이라면 내 남은 인생의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을지도 몰라.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모든 게 잘 될 거야. 라는 자기 합리화만 반복할 뿐이었다. 딸 지연은 일주일에 한 번꼴로 들르는 친정에서 어머니의 심상치 않은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다. 평소 먼지 한 톨 없이 깔끔하던 집안은 어딘지 모르게 어수선했고 어머니는 부쩍 돈 문제에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며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밤늦게까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고 안색은 눈에 띄게 어둡고 수척해져 있었다. "엄마, 요즘 안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무슨 걱정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혹시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죠?" 지연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지만 서윤은 "내가 신경 쓸 일 아니다. 다 알아서 할 수 있다." 며 날카롭게 반응하거나 황급히 대화를 피했다. 지연은 직감적으로 어머니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음을 느꼈다. 고액의 문자 사기나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것은 아닌지, 혹은 누군가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걱정하며 남몰래 어머니의 주변을 살피고 온라인 사기 유형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다. 강민준이 보냈다는 어머니의 스마트폰 속 사진들을 몰래 찍어 구글 이미지 검색을 해보기도 했지만 뚜렷한 단서는 찾지 못했다. 다만 비슷한 수법의 로맨스 스캠 피해 사례들이 심심찮게 검색되는 것을 보고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갔다. 그러던 어느 날 서윤은 지연에게까지 손을 벌리려 했다. "지연아, 엄마가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한데 한 1,0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겠니? 곧 해결될 일인데 잠깐만 융통해주면 좋겠다." 평소 자식들에게 손 벌리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던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큰돈 요구에 지연은 놀랐지만 단호하게 거절했다. 대신 어머니의 통장 거래 내역을 함께 확인해보자고 제안했지만 서윤은 버럭 화를 내며 자리를 피했다. 지연은 어머니가 심각한 문제에 빠졌음을 확신했고 어떻게든 어머니를 도와야 한다는 절박함에 사로잡혔다. 강민준의 요구는 끝이 없었다. 이제 그는 마지막으로 큰 돈을 요구해왔다. "서윤 씨, 드디어 모든 법적 문제가 해결되고 한국으로 영구 귀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신과 함께 살 그림 같은 파주 전원주택도 봐두었고 한국에서 시작할 새로운 사업도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당신 곁으로 가기 위한 마지막 자금 딱 3천만 원만 더 필요합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다음 주 대한항공 KE938편으로 당신에게 날아가 평생 당신의 발을 씻겨주는 남편이 되겠습니다. 그는 그럴듯하게 위조된 항공권 예약 확인증 사진과 가짜 변호사 명의로 작성된 것처럼 보이는 사업 양도 계약서 일부를 카카오톡으로 보내오며 서윤을 현혹했다. 서윤은 이미 바닥난 통장 잔고 앞에서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지만 이것이 정말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강민준의 달콤한 속삭임에 마지막 남은 희망의 끈을 놓지 못했다.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돈을 마련하기로 결심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음 날 아침 일찍 주거래 은행을 찾았다. 그동안 어머니의 금융거래 내역에서 심상치 않은 점, 단기간에 걸쳐 특정 계좌로 거액이 반복적으로 송금된 정황, 평소와 다른 고액 인출 시도 등을 발견하고 은행에 미리 어머니가 고액 대출이나 송금을 시도할 경우 반드시 연락을 달라고 간곡히 주의를 요청해 두었던 지연은 바로 그날 아침 은행으로부터 어머니가 거액의 주택담보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는 다급한 연락을 받자마자 모든 일을 제쳐두고 택시를 잡아타고 은행으로 달려갔다. 박서윤이 대출 약정서에 마지막 도장을 찍고 창구 직원이 송금 절차를 진행하려는 바로 그 찰나였다. 엄마 안 돼요. 제발 그만하세요. 그 사람 사기꾼이란 말이에요. 헐레벌떡 은행 안으로 뛰어들어온 지연이 어머니의 팔을 붙잡고 울부짖었다. 서윤은 당황스러움과 분노가 뒤섞인 얼굴로 딸을 뿌리치려 했지만 지연은 필사적으로 어머니를 막아섰다. 그리고 그동안 밤새워 모은 증거들을 어머니 눈앞에 하나씩 펼쳐놓았다. 강민준이 보낸 프로필 사진과 똑같은 얼굴의 남자가 전혀 다른 이름으로 해외 무명 모델 에이전시 사이트에 버젓이 올라와 있는 화면 캡처, 그가 말했던 호주의 유령 회사 정보, 비슷한 수법의 로맨스 스캠 피해자들이 절절하게 털어놓는 인터뷰 기사들, 그리고 로맨스 스캠 주의보, 이런 사진, 이런 수법을 조심하세요라는 경찰청 홍보물까지. 서윤은 처음에는 네가 뭘 안다고 내 인생에 함부로 끼어드느냐, 이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다, 너는 아무것도 몰라 라며 현실을 격렬하게 부정하고 딸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모진 말을 퍼부었다. 하지만 딸의 눈물 어린 호소와 차갑고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지난 몇 달간 자신이 그토록 애틋하게 쌓아 올렸던 사랑과 미래에 대한 꿈이 한낱 허망한 신기루였음을 처절하게 깨닫기 시작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왔다.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붙잡고 강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은 짧게 몇 번 울리는가 싶더니 이내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거나 전원이 꺼져 있어 라는 차갑고 무미건조한 기계음만이 반복될 뿐이었다. 박서윤은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은행 바닥의 냉기가 온몸으로 스며드는 것 같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은행 로비 한가운데서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다. 평생 지켜온 자존심도 체면도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다. 오직 지독한 배신감과 참을 수 없는 허망함만이 온 세상을 뒤덮는 듯했다. 극심한 충격과 배신감, 그리고 평생을 현명하고 올곧게 살아왔다는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참담한 수치심에 박서윤은 며칠을 식음을 전폐하고 외부와의 모든 접촉을 끊은 채 방 안에 틀어박혀 지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햇살조차 그녀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다. 지연은 묵묵히 어머니 곁을 지켰다. 억지로라도 죽을 떠먹이고 잠든 어머니의 이마를 짚어보며 밤을 새웠다.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엄마의 외롭고 순수한 마음을 악용한 그 사람이 천벌을 받을 인간 말종인 거예요. 엄마는 피해자일 뿐이에요. 제발 엄마 자신을 너무 책망하지 마세요. 지연은 진심으로 위로하며 조심스럽게 심리상담을 권유했다. 시간이 약이라는 진부한 말처럼 딸의 헌신적인 보살핌과 몇 번의 망설임 끝에 찾아간 심리상담사의 도움 속에서 박서윤은 조금씩 현실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깊은 상처를 직면하기 시작했다. 잃어버린 돈은 당장 되찾을 길이 막막했고 그 상실감과 허탈함은 쉽게 아물지 않았지만 이번 일을 통해 진정한 관심과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곁을 지켜주는 가족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강민준이라는 유령이 남기고 간 것은 깊은 상처뿐만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딸 지연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어느 맑게 갠 늦가을 오후, 박서윤은 지연과 함께 집 근처 공원을 천천히 산책하고 있었다. 낙엽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아직 슬픔의 그림자가 완전히 가시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에는 찾아볼